봄비가 내리는 4월의 오후, 서울 마포구의 한 아파트 거실에서 정미라는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다. 빗물이 유리창을 타고 흐르는 모습이 마치 그녀의 지난 35년을 닮아 있었다. 흘러내리기만 할 뿐 어디에도 머무르지 못하는 시간들. 올해로 62살. 그녀는 이제 더 이상 참을 수 없다는 결론에 도달했다. 여보, 저녁 뭐 먹을까? 남편 한석우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65에 그는 여전히 건강했고 퇴직 후 집에서 보내는 시간이 많아졌다. 하지만 정미란에게 그의 존재는 이제 익숙함이 아님 무거운 짐처럼 느껴졌다. 35년 동안 그녀는 현모양처의 역할을 완벽히 수행했다. 두 아들을 키웠고 시부모를 모셨으며 남편의 회사 생활을 뒷받침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정밀한 자신은 어디론가 사라져버렸다. 아무거나 드세요. 그녀의 대답은 냉랭했다. 한석우는 아내의 변화를 눈치채지 못했다. 아니, 눈치채지 않으려 했는지도 몰랐다. 그는 신문을 펼치며 거실 소파에 앉았다. 35년 동안 반복된 일상의 한 장면. 하지만 오늘 정미라는 더 이상 이 장면의 일부가 되고 싶지 않았다. 서랍 깊숙이 숨겨둔 이혼 상담 센터 명함을 만지작거리며 그녀는 한 달 전의 일을 떠올렸다. 동네 도서관에서 우연히 만난 한 여성이 건넨 말이 그녀의 마음을 흔들었다. 인생은 한 번뿐이에요. 자기 자신에게 솔직해지는 게 이기적인 게 아니랍니다. 그 여성은 57에 이혼하고 새로운 인생을 살고 있다고 했다. 처음에는 그저 남의 이야기로 들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 말이 정미란의 가슴속 깊은 곳을 파고들었다. 그녀는 자신에게 물었다. 나는 행복한가? 남은 인생도 이렇게 살아야 하는가? 대답은 명확했다. 아니요. 정미란은 결혼 초기부터 남편과의 대화가 단절되어 있음을 느꼈다. 한석우는 무역회사 영업팀장으로 바쁘게 살았고 집에 돌아오면 피곤하다며 방으로 들어가 버렸다. 그녀가 하루 종일 겪은 일들, 느낀 감정들, 나누고 싶었던 이야기들은 모두 공기 중으로 흩어져 사라졌다. 처음에는 이해하려 노력했다. 남편도 힘들 거라고, 시간이 지나면 나아질 거라고 스스로를 달랬다. 하지만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도 상황은 변하지 않았다. 아이들이 자라고 독립한 후 둘만 남았을 때 비로소 정미라는 깨달았다. 이 집에는 부부가 사는 게 아니라 두 명의 낯선 사람이 같은 공간을 공유하고 있을 뿐이라는 것을. 아들한테 전화 왔어. 이번 주말에 온대. 한석우가 무심하게 말했다. 큰아들 한준호는 대기업 과장으로 일하며 결혼해서 분당에 살고 있었다. 작은아들 한준서는 변호사로 아직 미혼이었다. 두 아들 모두 성공적인 삶을 살고 있었고 정미라는 그것만으로도 감사했다. 하지만 이제 그녀는 자신의 삶도 돌아보고 싶었다. 알았어요. 짧은 대답 뒤 정미라는 부엌으로 들어갔다. 저녁 준비를 하면서도 그녀의 머릿속은 복잡했다. 이혼을 말하면 아들들은 뭐라고 할까? 주변 사람들의 시선은 60이 넘은 나이에 이혼한 여자라는 꼬리표가 따라다닐 텐데 그걸 견딜 수 있을까? 하지만 더 큰 두려움은 따로 있었다. 이대로 살다가 죽는 것. 한 번도 진짜 자신의 삶을 살아보지 못하고 생을 마감하는 것. 그 생각만큼은 정미란을 숨 막히게 했다. 저녁 식사는 조용했다. 한석우는 텔레비전 뉴스를 보며 밥을 먹었고 정미란은 그의 옆에 앉아 기계적으로 수저를 움직였다. 35년 동안 수없이 반복된 이 풍경이 이제는 너무나 낯설게 느껴졌다. 어쩌면 처음부터 낯선 풍경이었는지도 몰랐다. 다만 익숙해졌을 뿐. 내일 병원 가봐야겠어. 한석우가 갑자기 말했다. 정미라는 고개를 들었다. 어디 아프세요? 요즘 가슴이 좀 답답해. 나이 들어서 그런가.
걱정되어야 할 순간이었지만 정미란의 마음속에는 예전 같은 애틋함이 일어나지 않았다. 그저 의무감만이 그녀를 움직였다. 병원 예약해 드릴까요? 아니, 내가 할게. 대화는 거기서 끝났다. 두 사람 사이의 침묵이 식탁 위로 내려앉았다. 정미란은 문득 생각했다. 우리는 언제부터 이렇게 된 걸까? 처음부터 사랑 없는 결혼이었을까? 아니었다. 분명 처음에는 설렘이 있었다. 26의 정미라는 30의 한석우를 만났을 때 그의 성실함에 끌렸다. 그는 말수는 적었지만 책임감이 강했고 미래를 위해 열심히 일하는 남자였다. 부모님도 좋은 사위감이라며 결혼을 권했다. 그렇게 그들은 1989년 봄에 결혼했다. 하지만 결혼 생활은 연애와 달랐다. 한석우는 일에 파묻혔고 정미라는 육아와 살림에 파묻혔다. 둘 사이의 대화는 점점 줄어들었고 감정 교류는 사라졌다. 그저 가족이라는 틀 안에서 각자의 역할을 수행할 뿐이었다. 이혼을 생각한 것이 처음은 아니었다. 10년 전, 마흔이 막 지났을 때도 그녀는 진지하게 고민했다. 하지만 그때는 아이들이 아직 어렸고 시부모님도 살아계셨다. 주변의 시선도 지금보다 훨씬 차갑던 시절이었다. 그래서 참았다. 조금만 더 하다가 어느새 60을 넘겼다. 설거지는 내가 할게. 한석우가 의외의 말을 했다. 정미라는 놀란 눈으로 그를 바라봤다. 결혼 35년 만에 처음 듣는 말이었다. 됐어요. 제가 할게요. 아니, 당신 요즘 피곤해 보여. 내가 할게. 그의 목소리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다. 하지만 정미란에게는 그것마저도 부담스러웠다. 너무 늦은 배려였다. 35년 동안 혼자 모든 집안일을 해왔는데 이제 와서 설거지 한번 해준다고 달라질 게 있을까? 괜찮아요. 정미란은 일어나 설거지를 시작했다. 찬물에 손을 담그자 차가운 감촉이 전해졌다. 그녀는 그 차가움 속에서 오히려 정신이 또렷해지는 것을 느꼈다. 결심의 시간이 다가오고 있었다. 그날 밤, 침대에 누워서도 정미라는 잠들 수 없었다. 옆에서 코를 고는 남편을 바라보며 그녀는 생각했다. 이 사람과 나는 정말 부부일까? 아니면 그냥 오랜 시간 같은 집에 산 동거인일 뿐일까? 창밖으로 보름달이 떠 있었다. 환한 달빛이 커튼 사이로 새어들어와 방 안을 은은하게 비췄다. 정미라는 어릴 적 할머니에게 들었던 이야기를 떠올렸다. 달님이 환하게 뜨는 밤에는 용기를 내야 한단다. 달님이 내 선택을 지켜봐 주실 거야. 어린 시절 할머니는 늘 정미란에게 용기를 심어주려 했다. 하지만 정미란은 용기를 내기보다는 안전한 길을 택하며 살아왔다. 부모님이 원하는 대로, 남편이 원하는 대로, 사회가 요구하는 대로. 그렇게 살다 보니 정작 자신이 원하는 게 무엇인지조차 잊어버렸다. 이제 그것을 찾고 싶었다. 늦었지만 아직 늦지 않았다고 스스로에게 말하고 싶었다. 다음 날 아침, 정미라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났다. 남편이 아직 자고 있는 사이 그녀는 조용히 집을 나섰다. 목적지는 신촌에 있는 이혼 상담 센터였다. 한 달 전 예약해둔 상담이 오늘 있었다. 지하철을 타고 가는 동안 정미란의 가슴은 두근거렸다. 불안과 기대가 뒤섞인 복잡한 감정이었다. 창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풍경을 보며 그녀는 생각했다. 이 결정이 옳은 걸까? 하지만 곧 고개를 저었다.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었다. 이건 생존의 문제였다. 정신적으로 살아남기 위한 선택이었다. 상담센터는 조용한 빌딩 3층에 있었다. 정미라는 문을 열고 들어섰다. 따뜻한 인테리어와 은은한 음악이 긴장을 조금 풀어주었다. 접수대의 젊은 여성이 미소를 지으며 그녀를 맞이했다. 정미란 님 맞으시죠? 김소희 상담사님이 기다리고 계세요.
안내를 받아 상담실로 들어가자 40대 후반으로 보이는 여성이 일어나 악수를 청했다. 반갑습니다. 김소희입니다. 편하게 앉으세요. 정미라는 소파에 앉았다. 상담사는 차를 따라주며 부드럽게 말을 시작했다. 오늘 어떤 이야기를 나누고 싶으신가요? 정미라는 잠시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다. 이혼을 생각하고 있어요. 35년 결혼 생활이었는데 더 이상은 못 견딜 것 같아요. 김소희 상담사는 고개를 끄덕이며 경청했다. 정미라는 그동안 억눌렀던 이야기들을 쏟아내기 시작했다. 대화 없는 결혼 생활, 감정적 단절, 자신을 잃어버린 세월들. 말을 하는 동안 눈물이 흘러내렸다. 그녀는 몰랐다. 자신이 이렇게 많은 슬픔을 안고 살았다는 것을. 많이 힘드셨겠어요. 상담사의 목소리는 따뜻했다. 정미라는 고개를 끄덕였다. 근데 제가 이기적인 건 아닐까요? 나이도 이제 60이 넘었는데 이혼하겠다고 하면 주변에서 뭐라고 할지. 이기적이지 않아요. 자기 행복을 선택하는 것은 당연한 권리예요. 나이는 숫자일 뿐이고 중요한 건 정미란 님의 마음이에요. 그 말이 정미란의 가슴에 와닿았다. 그동안 자신을 이기적이라고 자책하며 살았는데 누군가 괜찮다고 말해주니 눈물이 멈추지 않았다. 상담은 1시간 동안 이어졌다. 김소희 상담사는 이혼 절차에 대해 설명해주고 재산 분할과 법적 문제들에 대해서도 안내했다. 정미라는 메모하며 들었다. 구체적인 정보를 듣고 나니 이혼이 더 이상 막연한 꿈이 아닌 현실로 다가왔다. 다음 주에 한 번 더 오시겠어요? 그때는 남편분과 어떻게 대화를 시작할지 구체적으로 준비해봐요. 네, 그럴게요. 정미라는 상담 센터를 나섰다. 봄바람이 뺨을 스쳤다. 상쾌한 공기가 폐 속 깊이 들어왔다. 오랜만에 느끼는 자유로움이었다. 그녀는 거리를 천천히 걸으며 생각했다. 나는 할 수 있다. 이 선택을 할 수 있다. 신촌거리는 젊은 사람들로 북적였다. 대학생들이 웃으며 지나가고 연인들이 손을 잡고 걸었다. 정미라는 문득 자신의 젊은 시절을 떠올렸다. 25, 대학을 갓 졸업하고 첫 직장에 다니던 시절. 그때 그녀에게도 꿈이 있었다. 출판사에서 일하며 좋은 책을 만드는 편집자가 되고 싶었다. 하지만 결혼 후 그 꿈은 접어야 했다. 시어머니는 며느리가 일을 나가는 것을 탐탁지 않게 여겼고 남편도 아내가 집에 있기를 원했다. 정미라는 순종했다. 그때는 그게 당연하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지금 돌아보니 그건 당연한 게 아니라 강요된 것이었다. 카페에 들어가 커피를 주문했다. 창가 자리에 앉아 거리를 바라보며 정미라는 핸드폰을 꺼냈다. 큰아들에게 문자를 보낼까 하다가 멈췄다. 아직은 때가 아니었다. 먼저 남편과 대화를 나눠야 했다. 그날 저녁 집으로 돌아온 정미라는 남편이 거실에서 텔레비전을 보고 있는 것을 발견했다. 평소와 다름없는 모습이었다. 하지만 정미란의 마음속에는 변화의 불씨가 타오르고 있었다. 여보, 우리 얘기 좀 해요. 한석우는 고개를 돌렸다. 아내의 진지한 표정에 리모컨을 내려놓았다. 무슨 얘기? 우리 결혼 생활에 대해서요. 한석우의 얼굴이 굳었다. 그는 뭔가 불길한 예감을 느낀 듯했다. 정미라는 소파에 앉으며 말을 이었다. 솔직히 말할게요. 저는 더 이상 이 결혼 생활을 이어갈 자신이 없어요. 갑자기 무슨 소리야? 한석우의 목소리가 높아졌다. 정미라는 침착하게 대답했다. 갑자기가 아니에요. 오랫동안 생각해온 거예요. 우린 대화가 없어요. 감정 교류도 없고 그저 같은 집에 사는 남남 같아요. 결혼 생활이 다 그런 거지. 시간 지나면 식는 거야. 식는 게 아니에요. 처음부터 불이 붙지 않았어요. 정미란의 말에 한석우는 할 말을 잃었다. 그는 아내를 바라봤다.
35년을 함께 산 여자가 이렇게 낯설게 느껴진 적이 없었다. 내가 뭘 잘못했어? 한서구의 목소리가 떨렸다. 정미라는 한숨을 쉬었다. 잘못한 게 아니에요. 그냥 우린 맞지 않아요. 전 당신 없이 남은 인생을 살고 싶어요. 이혼하자는 거야? 네. 짧고 단호한 대답이었다. 한서구는 고개를 떨구었다. 침묵이 흘렀다. 시계 초침 소리만이 거실에 울렸다. 아이들은 어쩌고? 아이들은 다 컸어요. 이제 우리 문제예요. 정미라는 차분했다. 상담을 받으며 준비한 대로 말하고 있었다. 한서구는 고개를 들어 아내를 봤다. 그의 눈에는 당혹감과 슬픔이 섞여 있었다. 다시 생각해봐. 이 나이에 이혼하면 주변 시선은 중요하지 않아요. 제 행복이 더 중요해요. 한서구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다. 그는 일어나 방으로 들어갔다. 정미라는 그 자리에 남아 창밖을 바라봤다. 밤하늘의 별이 빛나고 있었다. 그녀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다. 첫 번째 고비를 넘겼다. 이제 시작이었다. 이혼을 꺼낸 후 집안 분위기는 냉랭하게 식었다. 한서구는 정미란을 피했고 정미란도 굳이 대화를 시도하지 않았다. 각자의 방에서 시간을 보내며 둘은 마치 이미 이혼한 부부처럼 지냈다. 하지만 정미란은 편안했다. 오히려 마음이 가벼웠다. 오랫동안 짊어졌던 짐을 내려놓은 기분이었다. 일주일 후 큰아들 한준호가 전화를 걸어왔다. 엄마, 아빠한테 들었어요. 무슨 일이에요? 정미라는 예상했던 전화였다. 한서구가 아들에게 먼저 말한 모양이었다. 준호야, 엄마가 직접 설명할게. 이번 주말에 집에 올 수 있어? 네, 알겠어요. 그 주말 두 아들이 모두 집에 왔다. 큰아들 준호는 38, 작은아들 준서는 35이었다. 둘 다 어른이었지만 부모의 이혼 소식 앞에서는 당황한 아이처럼 보였다. 거실에 온 가족이 모였다. 무거운 침묵이 흘렀다. 준호가 먼저 입을 열었다. 엄마, 정말 이혼하실 거예요? 그래. 정미란의 대답은 단호했다. 준서가 끼어들었다. 왜요? 무슨 일 있었어요? 아빠가 바람이라도 폈어요? 그런 건 아니야. 그냥 더 이상 함께 살 수 없을 것 같아. 준호가 답답한 표정으로 말했다. 그럼 참으시면 안 돼요? 이 나이에 이혼하시면 주변에서 뭐라고 할지, 주변 시선보다 내 행복이 더 중요해. 정미란의 목소리에는 결연함이 담겨 있었다. 준서가 한숨을 쉬었다. 제 친구 부모님도 황혼 이혼하셨는데 진짜 힘들어 하시더라고요. 경제적으로도 그렇고 정서적으로도. 나도 알아. 하지만 이대로 사는 게 더 힘들어. 한서구는 내내 말이 없었다. 그는 아이들을 바라보며 입술을 깨물었다. 준호가 아버지를 돌아봤다. 아빠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나도 어쩔 수 없지. 한서구의 목소리는 작았다. 패배를 인정한 사람의 목소리였다. 준호는 양손으로 얼굴을 감쌌다. 이럴 수가. 우리 가족이 이렇게 되다니. 준호야, 가족은 안 끝나. 그냥 형태가 바뀌는 것뿐이야. 정미란의 말에 준서가 고개를 저었다. 형태가 바뀌는 게 아니라 깨지는 거죠. 엄마, 정말 다시 생각 안 해보실래요? 미안해. 이미 결심했어. 더 이상의 설득은 소용없었다. 아들들은 결국 부모의 결정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다. 준호가 일어서며 말했다. 그럼 법적인 절차는 제가 도와드릴게요. 변호사 친구 있으니까. 고마워. 준서도 일어났다. 그는 아버지에게 다가가 어깨를 두드렸다. 아빠, 괜찮으세요? 응, 괜찮아. 하지만 한서구의 표정은 괜찮지 않았다. 그는 늙어 보였다. 하루아침에 10년은 늙은 것처럼. 아들들이 떠난 후
집은 다시 조용해졌다. 정미라는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며 생각했다. 아이들에게 미안하지만 이건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다. 그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 며칠 후 정미라는 재산 분할과 이혼 절차를 진행하기 위해 변호사 사무실을 찾았다. 준호가 소개해준 변호사는 꼼꼼하게 상황을 파악하고 조언해 주었다. 재산 분할은 법적으로 50대 50이 원칙입니다. 하지만 합의가 잘 되면 더 빠르게 진행될 수 있어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정미란님, 이혼 후 경제적 준비는 되어 있으신가요? 정미란은 잠시 멈췄다. 사실 35년 동안 전업주부로 살았기 때문에 경제적 기반이 약했다. 하지만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다. 재산 분할받으면 당분간은 괜찮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일을 찾아볼 생각이에요. 60이 넘으신 나이에 일자리를 구하기는 쉽지 않을 텐데. 알아요. 하지만 할 수 있어요. 정미란의 눈에는 결기가 서려 있었다. 변호사는 고개를 끄덕였다. 알겠습니다. 그럼 남편분과 협의 이혼을 진행해 보겠습니다. 사무실을 나서며 정미란은 복잡한 심정이었다. 불안하기도 했지만 동시에 자유롭기도 했다. 그녀는 거리를 걸으며 핸드폰으로 구인 사이트를 검색했다. 60이 넘은 나이에 할 수 있는 일이 많지는 않았지만 정미란은 포기하지 않았다. 마트 계산원, 식당 보조, 청소일, 여러 공고를 보다가 그녀의 눈에 한 공고가 들어왔다. 동네 서점 직원 모집, 나이 무관, 책을 사랑하는 분 환영. 정미란의 가슴이 뛰었다. 책, 그녀가 젊은 시절 사랑했던 것, 출판사에서 일하고 싶었던 꿈, 그 꿈이 다시 떠올랐다. 그녀는 주저없이 전화번호로 연락했다. 여보세요. 서점 직원 모집 공고 보고 전화드렸습니다. 아, 네. 언제 오실 수 있으세요? 내일도 괜찮을까요? 네, 좋아요. 내일 오전 10시에 오세요. 전화를 끊은 정미라는 미소를 지었다. 오랜만에 느끼는 설렘이었다. 새로운 시작의 가능성이 그녀 앞에 펼쳐지고 있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정미라는 봄꽃이 핀 가로수를 바라봤다. 벚꽃이 환하게 피어 있었다. 꽃잎이 바람에 날리며 떨어졌다. 아름다운 풍경이었다. 정미라는 그 꽃잎들이 자신을 응원하는 것처럼 느꼈다. 나도 다시 피어날 수 있어. 그녀는 스스로에게 속삭였다. 그리고 그 말을 믿었다. 이혼 절차가 시작되고 한 달이 지났다. 협의 이혼으로 진행되어 생각보다 순조로웠다. 한석우도 더 이상 반대하지 않았다. 그는 지쳐 보였고 어쩌면 그도 이 결혼에 회의를 느끼고 있었는지 모른다는 생각이 정미란의 머릿속을 스쳤다. 서점 일을 시작한 정미란은 새로운 활력을 찾았다. 작은 동네 서점이었지만 그곳에는 따뜻함이 있었다. 서점 주인은 60대 후반의 자상한 여성이었고 정미란을 딸처럼 대해주었다. 책을 정리하고 손님을 맞이하고 책 이야기를 나누는 일상이 정미란에게는 큰 기쁨이었다. 어느 날 오후 서점에 한 통의 전화가 걸려왔다. 고등학교 동창 김영숙이었다. 미란아, 나 영숙이야. 영숙아, 오랜만이다. 다음 주 토요일에 동창회 있어. 올 수 있어? 정미란은 잠시 망설였다. 고등학교 동창회는 10년 만이었다. 마지막으로 갔을 때가 50살 때였으니 이제 다들 60을 넘겼을 것이다. 갈게. 어디서 해? 강남역 근처 식당이야. 저녁 6시. 알았어. 그날 봐. 전화를 끊고 정미라는 미소를 지었다. 오랜만에 친구들을 만나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았다. 새로운 시작을 하는 지금, 옛 친구들과의 만남이 위로가 될지도 몰랐다. 그 주 토요일, 정미라는 정성껏 옷을 골라 입었다. 거울을 보니 60이 넘은 얼굴이지만 최근 들어 표정이 밝아진 것 같았다.
이혼을 결심한 후 오히려 그녀는 젊어 보였다. 마음의 짐을 내려놓으니 얼굴에도 생기가 돌았다. 강남역 근처 식당에 도착하자 이미 여러 동창들이 모여 있었다. 모두 60을 넘긴 나이였지만 웃음소리는 여전히 밝았다. 정미라는 반갑게 인사하며 자리에 앉았다. 미란아, 오랜만이다. 얼굴이 왜 이렇게 좋아? 그러게, 무슨 좋은 일 있어? 친구들의 질문에 정미라는 웃으며 대답했다. 요즘 서점에서 일하고 있어. 재미있어. 서점. 와, 멋진데. 자연스럽게 대화가 이어졌다. 각자의 근황을 나누고 옛 추억을 회상하며 시간이 흘렀다. 그러던 중 식당 문이 열리며 한 남자가 들어왔다. 정미라는 그 남자를 보는 순간 숨이 멎는 것 같았다. 강지훈. 고등학교 시절 정미란의 첫사랑이었다. 키가 크고 운동을 잘했던 그는 학교에서 인기가 많았다. 정미란은 멀리서 그를 좋아했지만 고백은 하지 못했다. 졸업 후 연락이 끊겼고 그 후로 50년 가까이 소식을 듣지 못했다. 강지훈은 백발이 섞인 머리와 주름이 새겨진 얼굴이었지만 여전히 단정한 인상이었다. 그는 주변을 둘러보다가 정미란과 눈이 마주쳤다. 잠시 멈칫하더니 미소를 지으며 다가왔다. 정미란. 맞지? 응, 맞아. 지훈이. 오랜만이야. 두 사람은 악수를 나눴다. 그 순간 정미란의 가슴 속에서 오래전 잊었던 감정이 되살아났다. 설렘. 그녀는 60이 넘은 나이에 이런 감정을 느낄 줄 몰랐다. 여기 앉아. 정미란 옆자리가 비어 있었고 강지훈은 그곳에 앉았다. 동창들은 반가워하며 강지훈을 맞이했다. 그는 미국에서 오랫동안 살다가 최근 한국으로 돌아왔다고 했다. 정년퇴직하고 나니까 고향이 그립더라고. 그래서 돌아왔어. 가족은? 누군가 물었다. 강지훈은 잠시 침묵하다가 대답했다. 이혼했어. 10년 전에. 정미란의 가슴이 또 한 번 두근거렸다. 그녀는 자신의 반응이 이상하다고 느끼면서도 어쩔 수 없었다. 옆에 앉은 강지훈에게서 은은한 향수 냄새가 났다. 그 냄새가 왠지 익숙했다. 고등학교 시절 그가 뿌리던 향수와 비슷한 느낌이었다. 저녁 식사가 이어지는 동안 정미란과 강지훈은 자연스럽게 대화를 나눴다. 50년의 공백이 있었지만 대화는 놀라울 정도로 편안했다. 너는 어떻게 지냈어? 강지훈이 물었다. 정미란은 잠시 망설이다가 솔직하게 대답했다. 결혼했었는데 지금 이혼 진행 중이야. 그래. 강지훈의 눈에 놀라움과 함께 묘한 감정이 스쳤다. 정미란은 그 감정을 읽을 수 없었다. 나이 들어서 이혼하려니까 쉽지 않더라. 하지만 행복하려면 어쩔 수 없더라고. 나도 그랬어. 이혼할 때 주변에서 많이 말렸지. 하지만 후회는 안 해.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봤다. 60을 넘긴 나이에 각자 이혼을 겪고 이렇게 다시 만난 것이 신기했다. 운명 같은 느낌이었다. 동창회가 끝나고 모두 헤어질 때 강지훈이 정미란에게 말했다. 미란아, 연락처 좀 줄 수 있어? 응, 좋아. 두 사람은 번호를 교환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정미란은 가슴이 뛰는 것을 느꼈다. 이 나이에 이런 감정을 느끼다니. 그녀는 스스로가 우스웠지만 동시에 행복했다. 그날 밤 핸드폰에 문자가 왔다. 오늘 만나서 반가웠어. 다음에 또 만날 수 있을까? 강지훈이었다. 정미란은 미소를 지으며 답장을 보냈다. 그래. 언제 시간 되면 연락해. 이번 주 토요일 저녁 어때? 저녁 같이 먹자. 정미란은 잠시 고민했다. 아직 이혼이 완전히 끝나지 않은 상황에서 다른 남자와 저녁을 먹는 게 옳은 일일까? 하지만 곧 고개를 저었다. 이미 남편과는 끝났다. 법적 절차만 남았을 뿐이다. 그녀는 답장을 보냈다.
좋아. 어디서 만날까? 홍대 입구역 근처 이탈리안 레스토랑 어때? 좋아. 시간은? 6시. 알았어. 그날 봐. 문자를 주고받으며 정미라는 설렜다. 50년 만에 다시 만난 첫사랑과의 저녁 약속. 이게 꿈인가 싶었다. 침대에 누워서도 정미라는 잠들 수 없었다. 강지훈의 얼굴이 자꾸 떠올랐다. 고등학교 시절의 모습과 지금의 모습이 겹쳐졌다. 시간은 흘렀지만 그의 눈빛만은 여전히 따뜻했다. 이게 사랑일까? 정미라는 스스로에게 물었다. 하지만 대답은 나오지 않았다. 다만 한 가지는 확실했다. 그녀는 지금 행복하다는 것. 토요일이 되었다. 정미라는 옷장 앞에서 오랜 시간을 보냈다. 무엇을 입어야 할지 고민이었다. 너무 꾸민 것 같아도 이상하고, 너무 수수해도 그렇고, 결국 그녀는 심플한 베이지색 블라우스와 검은색 바지를 선택했다. 거울을 보며 머리를 정리하고 가벼운 화장을 했다. 오랜만에 립스틱을 바르는 손이 떨렸다. 뭐 하는 거야, 나. 정미라는 스스로에게 중얼거렸다. 60이 넘은 나이에 데이트 준비를 하다니. 하지만 그 어색함 속에 즐거움이 있었다. 홍대 입구역에 도착하자 강지훈이 이미 기다리고 있었다. 그는 깔끔한 셔츠에 면바지를 입고 있었다. 정미란을 보자 환한 미소를 지었다. 안 기다렸지? 내가 좀 일찍 왔어. 아니, 괜찮아. 두 사람은 레스토랑으로 들어갔다. 아늑한 분위기의 작은 이탈리안 레스토랑이었다. 창가 자리에 앉아 메뉴를 보며 강지훈이 말했다. 여기 파스타가 맛있어. 내가 자주 오는 곳이야. 그래, 추천해줘. 강지훈은 웨이터를 불러 주문을 했다. 음식이 나오기를 기다리는 동안 두 사람은 대화를 나눴다. 미국에서는 뭐 했어? IT 회사에서 일했어. 개발자였지. 와, 멋진데. 그렇게 멋진 건 아니었어. 그냥 먹고 살려고 한 거지. 강지훈은 겸손하게 웃었다. 정미라는 그 웃음이 좋았다. 허세 없이 자연스러운 웃음이었다. 너는 서점에서 일한다고 했지? 응. 한 달 전부터 시작했어. 책을 좋아해서 하는 일이야. 좋겠다. 좋아하는 일 하는 거. 지훈이는 퇴직하고 뭐 해? 요즘은 그냥 쉬고 있어. 여행도 좀 다니고 책도 읽고 여유롭게 지내려고. 음식이 나왔다. 파스타와 샐러드, 와인. 정미라는 오랜만에 와인을 마셨다. 한석우와의 결혼 생활에서는 이런 여유가 없었다. 외식을 해도 조용히 밥만 먹고 집으로 돌아가는 게 전부였다. 맛있다. 다행이다. 강지훈은 정미란을 보며 미소 지었다. 그 미소에 정미란의 가슴이 또 한 번 두근거렸다. 이 감정이 뭘까? 설렘, 사랑, 아니면 그냥 외로움을 달래려는 착각일까? 미란아, 솔직히 말해도 돼. 응, 뭔데? 너를 고등학교 때부터 좋아했어. 정미라는 놀라 강지훈을 바라봤다. 그의 눈빛은 진지했다. 진짜? 응. 근데 고백 못했어. 너무 부끄러워서. 나도 너 좋아했어. 정미란의 고백에 강지훈의 눈이 커졌다. 정말? 응. 근데 나도 말 못했지. 두 사람은 웃었다. 50년 전의 비밀이 이제야 밝혀진 것이다. 그들은 서로를 좋아했지만 누구도 고백하지 못해 그냥 헤어졌다. 그리고 각자의 인생을 살았다. 그때 고백했으면 우리 인생이 달라졌을까? 강지훈이 물었다. 정미라는 고개를 저었다. 모르지. 하지만 지금 이렇게 만난 것도 의미 있는 것 같아. 그래. 나도 그렇게 생각해. 저녁 식사 후 두 사람은 홍대 거리를 걸었다. 젊은이들로 북적이는 거리 한가운데서 60이 넘은 두 사람은 천천히 걸었다. 강지훈이 정미란의 손을 잡았다. 정미란은 놀랐지만 손을 뿌리치지 않았다.
그 손의 온기가 따뜻했다. 미란아, 우리 다시 시작할 수 있을까? 강지훈의 질문에 정미라는 잠시 멈췄다. 그녀는 강지훈을 바라봤다. 그의 눈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다. 지훈아, 나 아직 이혼도 안 끝났어. 그리고 이 나이에 다시 사랑한다는 게 쉽지 않아. 나이는 숫자일 뿐이야. 중요한 건 마음이지. 하지만 천천히 가자. 나는 기다릴 수 있어. 강지훈의 말에 정미라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의 배려가 고마웠다. 조급하지 않게 천천히 관계를 만들어가는 것. 그게 그들에게는 맞는 방법인 것 같았다. 그날 밤 집으로 돌아온 정미라는 거울 앞에 섰다. 거울 속 그녀는 웃고 있었다. 오랜만에 보는 진짜 웃음이었다. 그녀는 깨달았다. 이게 행복이구나. 이게 사랑이구나. 다음 날 강지훈에게서 문자가 왔다. 어젯밤 잘 잤어? 나는 너 생각하느라 잠 못 잤어. 정미라는 웃으며 답장을 보냈다. 나도. 다음엔 언제 볼까? 이번 주 수요일 점심 어때? 내가 좋은 카페 알아. 좋아. 그날 봐. 문자를 주고받으며 정미라는 설렜다. 마치 20대의 젊은이가 된 것 같았다. 나이는 정말 숫자일 뿐이었다. 그 주 수요일, 두 사람은 강남의 한 카페에서 만났다. 창밖으로 햇살이 쏟아지는 아늑한 카페였다. 커피를 마시며 그들은 더 깊은 이야기를 나눴다. 미란아, 너는 왜 이혼하려고 해? 강지훈의 질문에 정미라는 솔직하게 대답했다. 사랑이 없었어. 처음부터. 그냥 부모님이 좋다고 해서 결혼했는데 살아보니까 맞지 않더라고. 35년 동안 참았는데 이제는 더 이상 못 참겠어. 힘들었겠다. 응, 정말 힘들었어. 근데 지금은 자유로워. 이혼 결심하고 나니까 오히려 마음이 편해. 강지훈은 정미란의 손을 잡았다. 나도 비슷했어. 결혼 생활이 지옥이었어. 아내와는 대화도 안 통하고 항상 싸우기만 했지. 이혼하고 나서야 비로소 숨을 쉴 수 있었어. 그럼 후회는 없어? 전혀. 오히려 더 일찍 결단 못한 게 후회야. 두 사람은 서로를 이해했다. 같은 아픔을 겪었기에 서로의 마음을 알 수 있었다. 그 공감이 두 사람을 더 가깝게 만들었다. 미란아, 나 너 정말 좋아해. 나도. 지훈이 좋아. 그 순간 두 사람 사이에 특별한 무언가가 흘렀다. 50년 전 고등학교 교실에서 느꼈던 설렘이 다시 살아났다. 하지만 이번에는 더 성숙하고 더 깊은 감정이었다. 카페를 나와 두 사람은 한강 공원을 걸었다. 따뜻한 봄바람이 불었다. 강지훈은 정미란의 어깨에 팔을 두르며 말했다. 우리 행복하자. 응, 행복하자. 정미란은 대답했다. 그리고 그 약속을 믿었다. 예순이 넘은 나이에 찾은 사랑이지만 이게 진짜 사랑이라는 것을 그녀는 확신했다. 정미란과 강지훈의 관계는 빠르게 깊어졌다. 일주일에 서너 번씩 만나며 데이트를 했다. 영화를 보고 산책을 하고 맛있는 음식을 먹었다. 젊은 커플들이 하는 모든 것을 그들도 했다. 나이는 숫자일 뿐이었다. 하지만 주변의 시선은 곱지 않았다. 어느 날 서점에서 일하던 정미란에게 단골 손님 한 분이 조심스럽게 말했다. 사장님, 요즘 누구 만나세요? 네, 동네에서 남자분이랑 같이 다니시는 거 봤어요. 그분 누구세요? 정미란은 당황했다. 작은 동네였기에 소문이 빨리 퍼진 모양이었다. 아, 그냥 친구예요. 친구? 근데 손도 잡고 다니시던데요. 손님의 말투에는 호기심과 함께 약간의 비난이 섞여 있었다. 정미라는 불편했지만 침착하게 대답했다. 네, 가까운 친구예요. 아직 이혼 안 하신 거 아니에요? 그런데 다른 남자 만나시면
손님은 말을 흐렸지만 그 의미는 분명했다. 정미라는 입술을 깨물었다. 화가 났지만 표현하지 않았다. 손님에게 무례하게 굴 수는 없었다. 제 일은 제가 알아서 할게요. 아, 네. 그럼요. 손님은 머쓱해하며 서점을 나갔다. 정미라는 한숨을 쉬었다. 시작이었다. 앞으로 이런 시선들을 더 많이 마주해야 할 것이다. 그날 저녁, 강지훈과 만난 정미라는 그 일을 이야기했다. 동네 사람들이 우리 보나 봐. 소문도 나고. 신경 쓰지 마. 우리가 잘못한 거 없잖아. 근데 아직 이혼이 완전히 끝나지 않아서 그런지 찝찝해. 강지훈은 정미란의 손을 잡았다. 미란아, 중요한 건 우리 마음이야. 다른 사람들 시선은 중요하지 않아. 알아. 근데 쉽지 않아. 천천히 가자. 시간이 지나면 다들 이해할 거야. 강지훈의 위로에 정미라는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은 여전히 불편했다. 며칠 후 큰아들 준호가 갑자기 집에 찾아왔다. 표정이 심각했다. 엄마, 얘기 좀 해요. 무슨 일이야? 엄마 요즘 누구 만나세요? 정미라는 순간 얼어붙었다. 아들까지 알게 된 것이다. 누가 그래? 동네에서 소문났어요. 엄마가 남자랑 데이트하신다고. 정미라는 할 말이 없었다. 준호는 답답한 표정으로 말을 이었다. 엄마, 아직 이혼도 안 끝났잖아요. 이러시면 안 되죠. 준호야, 엄마도 행복할 권리 있어. 그래도 순서가 있죠. 이혼 끝내고 나서 만나시면 되잖아요. 준호의 목소리가 높아졌다. 정미라는 진정시키려 했다. 알았어. 조심할게. 조심이 아니라 지금 당장 그만 만나세요. 그건 못해. 정미란의 단호한 대답에 준호는 어이없다는 표정을 지었다. 엄마, 정신 차리세요. 나이도 있으신데 뭐 하시는 거예요? 나이가 뭐가 중요해? 엄마도 사람이야. 사랑할 권리 있어. 사랑? 엄마 나이에 무슨 사랑이에요? 그 말에 정미란의 가슴이 아팠다. 아들마저 그녀를 이해하지 못했다. 나이 들면 사랑할 자격이 없는 걸까? 그저 조용히 늙어가기만 해야 하는 걸까? 준호야, 엄마는 35년 동안 참고 살았어. 이제는 엄마가 원하는 대로 살고 싶어. 이해해줘. 이해할 수 없어요. 우리 가족 체면이 어떻게 되는데요? 체면보다 엄마 행복이 더 중요해. 모자 간의 언쟁이 이어졌다. 결국 준호는 화난 얼굴로 집을 나갔다. 정미라는 소파에 주저앉아 눈물을 흘렸다. 왜 이렇게 힘들까? 왜 자기 행복을 선택하는 게 이렇게 어려울까? 핸드폰이 울렸다. 강지훈이었다. 미란아, 괜찮아? 응. 아들이랑 싸웠어. 많이 속상하겠다. 내가 갈까? 아니, 괜찮아. 혼자 좀 있을게. 알았어. 힘들면 언제든지 연락해. 고마워. 전화를 끊고 정미라는 창밖을 바라봤다. 밤하늘에 별이 떠 있었다. 그녀는 생각했다. 이 길이 맞는 걸까? 계속 가도 되는 걸까? 하지만 곧 고개를 저었다. 포기할 수 없었다. 이제 막 찾은 행복을 쉽게 놓을 수는 없었다. 주변의 시선이 힘들어도, 아들의 반대가 아파도 그녀는 계속 나아가야 했다. 다음 날 정미라는 강지훈을 만났다. 공원 벤치에 앉아 그녀는 고민을 털어놓았다. 지훈아, 우리 이러는 게 맞을까? 왜 그래? 아들 때문에? 응. 그리고 동네 사람들 시선도 그렇고. 강지훈은 정미란의 어깨를 안았다. 미란아, 우리 잘못한 거 없어. 우리는 그냥 서로 좋아하는 거야. 그게 죄가 될 수는 없어. 근데 사람들은 이해 못해. 처음에는 다들 그래.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이해할 거야. 우리가 진심이라는 걸 알게 되면. 정말 그럴까? 응, 나는 믿어.
강지훈의 확신에 차 있는 목소리가 정미란에게 힘이 되었다.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다. 알았어. 나도 믿어볼게. 그래. 우리 힘내자. 두 사람은 손을 맞잡았다. 힘든 시간이었지만 함께라면 이겨낼 수 있을 것 같았다. 사랑은 나이를 초월한다는 것. 그리고 행복은 자신이 선택하는 것이라는 것. 그들은 그 믿음을 잃지 않으려 노력했다. 석 달 후, 드디어 이혼이 성립되었다. 법원에서 나오는 정미란의 발걸음은 가벼웠다. 35년의 결혼이 끝났다. 슬퍼야 할 순간이었지만 그녀는 오히려 자유로웠다.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는 자유. 한서구와는 마지막 인사를 나눴다. 법원 앞 벤치에 나란히 앉아 두 사람은 짧은 대화를 나눴다. 미란아, 그동안 미안했어. 나도 미안해. 우리 맞지 않았던 것 같아. 그래. 이제 각자 잘 살자. 응. 당신도 건강해. 짧고 담담한 작별이었다. 35년을 함께 산 사이였지만 헤어짐에는 큰 감정이 없었다. 이미 마음은 오래전에 떠났기 때문이다. 정미란은 강지훈에게 전화를 걸었다. 지훈아, 이혼 끝났어. 축하해, 미란아. 이제 자유야. 응, 자유야. 그날 저녁, 두 사람은 제대로 된 축하 자리를 가졌다. 고급 레스토랑에서 와인을 마시며 정미란은 말했다. 이제 정말 새로운 시작이야. 그래, 우리 이제 당당하게 사랑할 수 있어. 강지훈은 와인잔을 들어 건배를 제안했다. 우리의 사랑을 위하여, 우리의 사랑을 위하여. 잔을 부딪히는 소리가 경쾌하게 울렸다. 정미란은 행복했다. 진짜 행복이었다. 이혼 후 정미란은 본격적으로 자신의 삶을 꾸려나가기 시작했다. 재산 분할로 받은 돈으로 작은 원룸을 얻었다. 혼자 사는 공간이 생긴 것이다. 처음에는 낯설었지만 곧 익숙해졌다. 아니, 익숙해지는 것을 넘어 즐거웠다. 아무도 간섭하지 않는 자유로운 공간. 그녀만의 왕국이었다. 서점 일도 계속했다. 서점 주인은 정미란의 이혼 소식을 듣고 위로해 주었다. 미란 씨, 잘 결정하셨어요. 인생은 한 번뿐이니까요. 감사해요. 덕분에 용기 낼 수 있었어요. 이제 행복하게 사세요. 새로운 사랑도 하시고. 서점 주인은 미소를 지었다. 정미란도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강지훈과의 관계도 더욱 깊어졌다. 이제 눈치 볼 것도 숨길 것도 없었다. 두 사람은 공개적으로 연인 관계를 시작했다. 처음에는 주변의 시선이 부담스러웠지만 점점 익숙해졌다. 그리고 놀랍게도 시간이 지나자 주변 사람들도 이해하기 시작했다. 서점 단골 손님 중 한 분이 말했다. 미란 씨, 요즘 표정이 정말 좋아 보여요. 사랑하시나 봐요? 네, 좋은 분 만났어요. 잘 됐네요. 나이가 뭐가 중요해요. 행복이 제일이죠. 그런 따뜻한 반응들이 하나둘 늘어났다. 정미란은 깨달았다. 사람들은 처음에는 비난하지만 결국에는 진심을 알아본다는 것을. 행복한 사람은 빛이 나기 마련이고 그 빛을 사람들은 외면할 수 없다는 것을. 큰아들 준호도 조금씩 마음을 열기 시작했다. 어느 날 준호가 정미란을 찾아왔다. 이번에는 화난 얼굴이 아니었다. 엄마, 그분 진심인 거죠? 응, 진심이야. 엄마가 행복하시면 저도 찬성할게요. 준호의 말에 정미란은 눈물이 났다. 아들이 이해해준다는 것이 너무나 고마웠다. 고마워, 준호야. 대신 조건이 있어요. 그분 한번 소개시켜 주세요. 정말? 네. 엄마가 그렇게 좋아하시는 분이니까 저도 만나보고 싶어요. 정미란은 기뻐하며 준호를 꼭 안았다. 아들의 축복을 받는다는 것. 그것이 이렇게 큰 의미를 가질 줄 몰랐다. 다음 주말 정미란은 강지훈과 두 아들을 모두 불러 식사 자리를 마련했다.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강지훈의 유쾌한 성격 덕분에 분위기가 금방 풀렸다. 준호 씨, 준서 씨, 저는 어머님을 정말 사랑합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강지훈의 진지한 인사에 아들들도 고개를 끄덕였다. 잘 부탁드립니다. 우리 엄마 행복하게 해주세요. 그럼요. 제 목숨 걸고 지킬게요. 강지훈의 과장된 표현에 모두가 웃었다. 그렇게 가족의 벽은 조금씩 허물어졌다. 식사가 끝나고 아들들이 떠난 후 정미란과 강지훈은 한강 공원을 걸었다. 석양이 지고 있었다. 붉은 하늘이 아름다웠다. 미란아, 나랑 같이 살래? 강지훈의 갑작스러운 제안에 정미란은 놀라 그를 바라봤다. 뭐, 동거하자는 거야. 결혼은 우리 나이에 또 하는 게 복잡할 것 같고 그냥 편하게 같이 살자. 정미란은 잠시 생각했다. 강지훈과 함께 사는 것 나쁘지 않았다. 아니, 좋았다. 좋아. 같이 살자. 진짜? 응, 진짜. 두 사람은 껴안았다. 한강 다리 위로 차들이 지나갔고 석양은 점점 지고 있었다. 하지만 두 사람의 마음속에는 새로운 해가 떠오르고 있었다. 인생의 재임하기 시작되는 순간이었다. 정미란과 강지훈은 강남의 작은 아파트에서 동거를 시작했다. 2층 침실이 있는 아담한 집이었다. 두 사람은 함께 가구를 고르고 인테리어를 꾸미며 새로운 보금자리를 만들어 갔다. 아침에 일어나 함께 커피를 마시는 시간이 정미란은 가장 좋았다. 베란다에 앉아 햇살을 받으며 강지훈과 대화를 나누는 것. 그 평범한 일상이 그녀에게는 기적 같았다. 오늘 뭐 할 거야? 서점 가야지. 지훈이는? 나는 책 좀 읽다가 점심 준비할게. 내가 할 텐데? 아니야. 내가 할게. 당신은 일하고 와. 강지훈의 배려가 정미란은 고마웠다. 한석우와의 결혼 생활에서는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것들이었다. 함께 요리하고, 함께 청소하고, 함께 빨래를 개는 것. 그 모든 것이 새로웠고 행복했다. 서점에서 일하는 동안에도 정미란은 자주 강지훈을 떠올렸다. 그리고 미소를 지었다. 동료가 물었다. 미란 씨, 왜 웃으세요? 그냥 행복해서요. 보기 좋아요. 사랑하시는 게 얼굴에 다 나와요. 동료의 말에 정미란은 웃었다. 사랑이 얼굴에 나온다니. 정말 그런 것 같았다. 거울을 볼 때마다 그녀는 자신이 젊어 보인다고 느꼈다. 사랑이 그녀를 젊게 만들었다. 주말에는 강지훈과 함께 여행을 다녔다. 제주도, 부산, 경주. 한국의 아름다운 곳들을 둘이서 돌아다녔다. 손을 잡고 걸으며 사진을 찍고 맛있는 음식을 먹었다. 젊은 커플들이 하는 모든 것을 그들도 했다. 미란아, 다음에는 해외 가볼까? 해외? 어디? 일본이나 베트남 어때? 좋지. 두 사람은 여행 계획을 세우며 즐거워했다. 나이가 들어서도 할 수 있는 것들이 이렇게 많다는 것. 정미란은 이제야 알았다. 어느 날 저녁, 집에서 영화를 보던 중 강지훈이 정미란을 안으며 말했다. 미란아, 너 만나서 정말 행복해. 나도 그래. 고등학교 때 고백했으면 어땠을까? 그럼 우리 진작에 결혼했겠지. 후회되지 않아? 정미란은 고개를 저었다. 아니, 후회 안 돼. 오히려 지금이 더 좋아. 젊었을 때는 사랑이 뭔지 몰랐을 것 같아. 지금은 알잖아. 맞아. 나도 그래. 두 사람은 키스를 나눴다. 60이 넘은 나이의 키스였지만 그 어떤 젊은이들의 키스보다 진심이 담겨 있었다. 하지만 모든 것이 순탄한 것은 아니었다. 가끔 주변에서 불편한 시선을 느낄 때가 있었다. 아파트 이웃 중 한 명이 노골적으로 불쾌한 표정을 지으며 말했다. 요즘 젊은 사람들도 아니고 동거를 하시네요. 좀 그렇지 않아요?
정미라는 침착하게 대답했다. 저희는 서로 사랑해요. 나이가 중요한가요? 그래도 결혼도 안 하고 결혼이 사랑의 전부는 아니잖아요. 정미란의 당당한 태도에 이웃은 더 이상 말하지 못했다. 강지우는 그런 정미란이 자랑스러웠다. 미란아, 너 정말 멋져. 당당해야지. 우리 잘못한 거 없잖아. 그래, 맞아. 두 사람은 손을 맞잡고 집으로 들어갔다. 세상의 시선보다 중요한 건 그들의 사랑이었다. 몇 달 후, 정미란의 생일이 다가왔다. 63이 되는 날이었다. 강지우는 깜짝 파티를 준비했다. 집을 꽃으로 장식하고 케이크를 준비했다. 아들들도 불렀다. 엄마, 생일 축하드려요. 준호와 준서가 선물을 건넸다. 정미라는 감격해서 눈물을 흘렸다. 고마워, 얘들아. 강지훈도 선물을 꺼냈다. 작은 상자였다. 정미란이 열어보니 목걸이가 들어있었다. 심플하지만 아름다운 은목걸이였다. 예쁘다. 내가 좋아할 것 같아서 골랐어. 강지훈이 목걸이를 정미란의 목에 걸어주었다. 정미란은 거울을 보며 미소를 지었다. 목걸이가 그녀의 목을 환하게 빛나게 했다. 정말 예뻐요. 엄마. 준서가 말했다. 정미란은 아들들을 안았다. 고마워. 다들 고마워. 그날 밤 모두가 떠나고 난 후 정미란과 강지우는 베란다에 나가 별을 봤다. 밤하늘에는 수많은 별이 빛나고 있었다. 미란아, 우리 앞으로도 쭉 함께하자. 응, 함께하자. 죽을 때까지. 죽을 때까지. 두 사람은 약속했다. 그리고 그 약속을 지키기로 했다. 나이가 들어서 찾은 사랑이지만 그것은 진짜 사랑이었다. 오래 기다려서 더 소중한 사랑이었다. 1년이 흘렀다. 정미라는 64, 강지우는 67이 되었다. 시간은 빠르게 지나갔지만 두 사람의 사랑은 더욱 깊어졌다. 함께 보낸 시간들이 쌓이며 그들은 진짜 부부처럼 되어갔다. 어느 가을날 강지훈이 갑자기 몸이 안 좋다고 했다. 병원에 갔더니 당뇨병 진단을 받았다. 심각한 상태는 아니었지만 관리가 필요했다. 걱정하지 마. 약 먹고 운동하면 괜찮대. 강지훈은 태연한 척했지만 정미라는 걱정이 되었다. 그날부터 그녀는 강지훈의 건강 관리에 신경을 썼다. 식단을 조절하고 함께 운동하고 약을 챙겼다. 미란아, 너 너무 힘들지 않아? 아니야. 당연한 거잖아. 우리 함께 하기로 했잖아. 정미란의 말에 강지우는 고마움에 눈시울이 붉어졌다. 그는 깨달았다. 이게 진짜 사랑이구나. 아플 때 곁에 있어주는 것, 힘들 때 지켜주는 것, 그게 사랑이구나. 고마워, 미란아. 뭘, 당연한 건데. 정미란은 웃으며 강지훈의 손을 잡았다. 그들의 손은 주름이 가득했지만 그 손의 온기는 여전히 따뜻했다. 겨울이 왔다. 첫눈이 내리는 날, 두 사람은 남산에 올랐다. 하얀 눈이 세상을 덮고 있었다. 정미란은 눈을 맞으며 말했다. 예쁘다. 응, 예쁘네. 강지훈은 정미란을 바라보며 말했다. 정미란이 웃었다. 눈을 보라니까 나는 너를 보는 게 더 좋아. 또 시작이네. 두 사람은 웃으며 걸었다. 눈 쌓인 길을 천천히. 서두를 이유가 없었다. 함께 있다는 것 자체가 행복이었다. 그날 저녁 집에 돌아와 따뜻한 차를 마시며 정미란은 문득 물었다. 지훈아, 우리 결혼할까? 강지훈은 놀라 정미란을 봤다. 진짜? 응. 법적으로 부부가 되고 싶어. 나야 좋지. 근데 왜 갑자기? 그냥 너랑 진짜 가족이 되고 싶어. 공식적으로. 강지훈은 정미란의 손을 잡았다. 그래. 하자. 결혼하자. 정말? 응, 정말.
두 사람은 웃으며 껴안았다. 예순을 넘긴 나이에 하는 청혼이었지만 그 어떤 젊은이들의 청혼보다 진심이었다. 다음 날 두 사람은 아들들에게 결혼 소식을 전했다. 준호와 준서는 놀랐지만 축하해 주었다. 엄마, 축하드려요. 지훈 아저씨, 우리 엄마 잘 부탁드려요. 그럼요. 제 생명 걸고 지키겠습니다. 강지훈의 과장된 말에 모두가 웃었다. 따뜻한 분위기 속에서 두 가족은 하나가 되어갔다. 결혼식은 소박하게 치렀다. 가까운 친구들과 가족들만 초대했다. 화려한 드레스 대신 단아한 한복을 입었다. 정미라는 연분홍색 한복을, 강지훈은 회색 한복을 입었다. 예식장에서 두 사람은 서로를 마주 보고 섰다. 주례는 서점 주인이 맡았다. 사랑에는 나이가 없습니다. 오늘 이 두 분이 증명해 주셨습니다. 예순이 넘어서 찾은 사랑이지만 그것은 진짜 사랑입니다. 주례의 말에 하객들이 박수를 쳤다. 정미라는 눈물을 흘렸다. 행복의 눈물이었다. 신랑, 신부에게 반지를 교환하겠습니다. 강지훈이 정미란의 손가락에 반지를 끼워 주었다. 정미란도 강지훈의 손가락에 반지를 끼워 주었다. 두 사람의 손은 떨렸다. 감격 때문이었다. 이제 키스하셔도 됩니다. 주례의 말에 강지훈이 정미란에게 다가갔다. 그리고 부드럽게 키스했다. 예식장은 박수 소리로 가득 찼다. 피로연에서 정미란은 친구들에게 말했다. 고마워, 다들. 내가 이렇게 행복할 줄 몰랐어. 미란아, 넌 행복할 자격 있어. 축하해. 친구들의 축복에 정미란은 또다시 눈물을 흘렸다. 오랜 인생을 살며 느낀 것 중 가장 큰 것은 사랑의 힘이었다. 사랑은 사람을 변화시키고 성장시키고 행복하게 만든다. 신혼여행은 제주도로 갔다. 가을의 제주도는 아름다웠다. 바다를 보며 걸고 맛있는 음식을 먹고 작은 펜션에서 둘만의 시간을 보냈다. 미란아, 행복해. 응, 너무 행복해. 나도. 두 사람은 바다를 바라보며 손을 잡았다. 파도가 밀려왔다, 밀려갔다. 인생도 그렇구나. 밀려왔다, 밀려가는 것. 하지만 중요한 건 그 과정에서 누구와 함께 하느냐였다. 제주도에서 돌아온 후 정미란과 강지훈은 새로운 일상을 시작했다. 부부로서의 일상. 하지만 예전과 크게 달라진 것은 없었다. 여전히 서로를 사랑하고 존중하고 배려했다. 이게 결혼이구나. 정미란은 생각했다. 화려한 것도 특별한 것도 아니었다. 그냥 매일 옆에 있어주는 것. 함께 밥을 먹고 함께 웃고 함께 늙어가는 것. 그게 결혼이고 그게 사랑이었다. 한석우와의 35년 결혼 생활에서는 느끼지 못했던 것들을 강지훈과는 느낄 수 있었다. 진짜 사랑이 무엇인지, 진짜 행복이 무엇인지 정미란은 이제야 알았다. 늦었지만 찾아서 다행이야. 그녀는 스스로에게 말했다. 그리고 감사했다. 용기 내서 이혼을 결심한 자신에게, 다시 사랑할 기회를 준 운명에게. 결혼 후 1년이 더 흘렀다. 정미란은 65, 강지훈은 68이 되었다. 건강도 예전 같지 않았고 체력도 떨어졌다. 하지만 마음만은 여전히 젊었다. 어느 봄날 두 사람은 집 근처 벚꽃길을 걸었다. 만개한 벚꽃이 환상적이었다. 정미란은 벚꽃잎이 떨어지는 것을 보며 말했다. 예쁘다. 응, 예쁘네. 우리 인생도 이런 것 같아. 무슨 뜻이야? 한창 예쁠 때가 있고 지고 나면 다시 새로 피는 거. 우리도 그랬잖아. 한 번 졌다가 다시 피었어. 강지훈은 정미란을 바라봤다. 그녀의 얼굴에는 주름이 가득했지만 그 눈빛만은 소녀처럼 맑았다. 맞아. 우리 다시 피었지. 두 사람은 웃으며 걸었다. 벚꽃잎이 바람에 날리며
그들 주위로 떨어졌다. 마치 축복하는 것처럼. 그해 여름, 정미라는 건강검진을 받다가 작은 종양이 발견되었다. 다행히 초기였고 수술로 제거할 수 있었다. 하지만 그 순간 정미라는 깨달았다. 인생은 유한하다는 것을, 남은 시간을 더 소중히 써야 한다는 것을. 지훈아, 우리 하고 싶은 거 다 하자. 무슨 일 있어? 아니, 그냥 나이도 있고 하니까 후회 없이 살고 싶어. 강지훈은 정미란의 손을 잡았다. 그래, 하고 싶은 거 다 하자. 그날부터 두 사람은 버킷리스트를 작성했다. 가보고 싶은 곳, 먹고 싶은 것, 해보고 싶은 것들을 적었다. 그리고 하나씩 실행에 옮겼다. 유럽 여행도 갔다. 파리, 로마, 런던. 젊었을 때 가보지 못했던 곳들을 둘이서 여행했다. 비록 체력은 예전 같지 않았지만 마음만은 충만했다. 미라나, 에펠탑 예쁘다. 응, 정말 예쁘다. 두 사람은 에펠탑 앞에서 사진을 찍었다. 60을 넘긴 나이의 관광객들이었지만 그들의 얼굴에는 젊은이들 못지않은 생기가 넘쳤다. 한국으로 돌아온 후 정미라는 서점을 그만두기로 했다. 더 이상 일할 필요를 느끼지 못했다. 강지훈과 함께 보내는 시간이 더 중요했다. 사장님, 그동안 감사했어요. 미란 씨, 오히려 제가 고마워요. 덕분에 서점이 더 따뜻해졌어요. 서점 주인과 작별 인사를 나누며 정미라는 눈물을 흘렸다. 이곳에서 보낸 시간들이 그녀에게는 소중한 추억이었다. 서점을 그만둔 후 정미라는 자원봉사를 시작했다. 독거노인들을 위한 급식 봉사였다. 강지훈도 함께 참여했다. 두 사람은 매주 2번씩 복지관에 가서 음식을 나눠주고 어르신들과 대화를 나눴다. 할머니, 오늘 기분 어떠세요? 아이고, 고맙네. 젊은 사람들이 이렇게 찾아와 주니까 기분이 좋지. 저희도 이제 늙었어요. 아니요, 아직 젊어. 나보다 한참 젊지. 어르신들과의 대화는 정미란에게 큰 위로가 되었다. 그녀는 깨달았다. 나이는 상대적이라는 것을. 누군가에게는 젊고 누군가에게는 늙은 것. 중요한 건 나이가 아니라 마음가짐이라는 것. 가을이 왔다. 정미란과 강지훈은 결혼 2주년을 맞이했다. 기념일에 두 사람은 처음 만났던 동창회 장소를 다시 찾아갔다. 여기였지? 응, 여기. 두 사람은 미소를 지었다. 2년 전 이 장소에서 재회했고 그것이 그들 인생의 전환점이 되었다. 그때 너를 다시 만난 게 운명 같아. 나도 그래. 50년 만에 다시 만나다니. 우리 앞으로도 쭉 행복하자. 응, 쭉 행복하자. 두 사람은 포옹했다. 레스토랑 안의 사람들이 그들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다. 나이 든 부부의 사랑은 보는 이들에게도 감동을 주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정미라는 하늘을 올려다봤다. 별이 빛나고 있었다. 그녀는 생각했다. 인생은 참 신기하다. 60이 넘어서 진짜 사랑을 찾을 줄 누가 알았을까? 지훈아, 고마워. 왜? 그냥 내 인생에 와줘서. 나야말로 고마워. 너 만나서 다시 살아난 것 같아. 두 사람은 손을 맞잡고 걸었다. 늦은 밤이었지만 그들의 마음은 환했다. 집에 도착해 침대에 누우며 정미라는 중얼거렸다. 이게 사랑이구나. 뭐, 이게 진짜 사랑이구나. 나이 들어서야 알았어. 강지훈은 정미란을 안으며 말했다. 늦었지만 다행이야. 우리 만났으니까. 그래, 다행이야. 두 사람은 서로를 꼭 껴안았다. 창밖으로 달빛이 들어왔다. 환한 달빛이 두 사람을 비췄다. 마치 축복하는 것처럼. 정미라는 눈을 감으며 생각했다. 나는 행복하다. 진짜 행복하다. 35년의 결혼을 끝내고 이혼을 결심하고
용기를 내서 새로운 사랑을 시작한 것. 그 모든 선택이 옳았다. 인생은 한 번뿐이다. 그리고 사랑에는 나이가 없다. 60대에 시작된 이 사랑은 그녀 인생 최고의 선물이었다. 제2의 청춘. 정미라는 지금 그 청춘을 살고 있었다. 달빛 아래 두 사람은 평화롭게 잠들었다. 내일 또 어떤 행복이 기다리고 있을지 기대하며 그리고 꿈을 꾸었다. 앞으로 함께할 시간들에 대한 아름다운 꿈을.